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반려견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요?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언어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. 과학적인 사실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진 씨입니다. 36 직장인이고요. 그리고 그 옆에는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무려 13년을 함께한 반려견 보리가 있습니다.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힘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때 슬픔보다 먼저 밀려오는 감정이 있죠. 바로 깊은 죄책감입니다. 우진 씨도 그랬어요. 나는 받기만 한 건가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랑, 현재 시간, 그리고 사랑하는 강아지의 이름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겠어요?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는지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내 강아지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? 그리고 그걸 무서워하고 있을까? 아마 반려견을 떠나보냈거나 혹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으로 수백, 수천 번은 되뇌었을 질문일 거예요. 우진 씨의 이 두려움은 바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기도 하죠. 다행히 과학이 이 두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줍니다. 동물인지학자인 수잔 몬소 박사가 말하는 최소한의 죽음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. 좀 말이 어렵죠? 쉽게 말해서 강아지들은 우리 인간처럼 죽음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미리 두려워하거나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강아지들은 죽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대신에 온몸으로, 특히 냄새로 감지합니다. 인간이 약 600만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졌는데 강아지는 무려 3억 개를 가졌거든요. 이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 몸에서 무언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는 거죠. 자, 그럼 많은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또 다른 행동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. 바로 마지막 순간에 자꾸만 구석으로 숨으려고 하는 행동이요. 보리가 늘 자던 우진 씨의 침대를 떠나서 굳이 저 차가운 세탁기 옆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처럼요.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아, 이제 나를 떠나고 싶구나,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요. 그런데 그 행동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진실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. 그건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걸 과학에서는 질병 행동이라고 부릅니다. 몸이 아픈 동물들이 에너지를 아껴서 전부 면역 체계에 쏟아붓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. 숨고, 먹지 않고, 움직이지 않는 것. 이건 나 이제 포기할래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무리, 즉 나의 보호자를 지켜야 해 라는 마지막 사투인 셈이죠.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어떤 아이는 이렇게 숨고 또 어떤 아이는 반대로 평소보다 훨씬 더 칭얼대고 곁에 매달리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결국 같은 본능에서 나온 두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. 숨는 건 무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본능, 매달리는 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보호자 곁으로 가려는 본능. 결국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나의 보호자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가장 많은 보호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마지막 랠리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.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누워만 있던 보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. 상상해보세요. 며칠 만에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부엌까지 걸어가 물을 좀 마시고 심지어 현관문 앞에서 꼬리까지 흔들어요. 괜찮아지는 건가? 기적인가? 하는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이 희망은 곧 수의사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. 그건 회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이 마지막 랠리는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의료계에선 꽤 잘 알려진 현상이라고 해요.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, 이건 뇌가 완전히 멈추기 직전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일으키는 마지막 불꽃 같은 거라고 합니다.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에 확 타오르는 것처럼요. 왜? 바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요. 지금까지는 우리 강아지들의 입장에서 마지막을 들여다봤는데요. 이제는요, 남겨진 우리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. 반려동물을 잃는다는 게 왜 이렇게까지 정말 몸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걸까요?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죠. 고작 개 한 마리 가지고 뭘 그래.
새로 한 마리 데려와. 이런 말들은 우리의 슬픔을 하찮게 만들고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. 하지만 과학은 아직 명확하게 증명합니다. 여러분의 슬픔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요. 하버드 대학교에서 뇌 영상 연구를 해봤더니요. 반려견의 사진을 볼 때와 자기 자녀의 사진을 볼 때 뇌에서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는 영역이 똑같이 활성화되더래요. 그러니까 뇌의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곧 자녀인 셈이죠.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에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.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탄입니다.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 절대 유난스러운 게 아닙니다. 학문적으로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실제하는 진짜 감정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과 보리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보호자의 사랑이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는 건 평생 동안 쌓아온 복지 이력, 즉 행복한 기억의 총합입니다. 마지막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우리를 향해 있고 뇌리에는 고통보다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새겨져 있어요. 그 순간에 보호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에게는 신경화학적인 평온함을 주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. 당신의 존재 자체가 평화인 거죠.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는요.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준 사람, 바로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역할에 다 한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우진 씨의 죄책감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은요.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. 오히려 한 생명에게 당신이 온 세상이었다는 증거이자 그 세상이 되어준 사람이 치르는 아주 명예로운 비용 같은 겁니다. 제가 처음에 드렸던 부탁 기억하시죠? 이제 댓글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?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어느 도시에서 혹은 바로 옆 동네에서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당신은,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.